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결말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헤어진 뒤 5일째 되는 날, 당신은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 오길 손가락 끝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너무 이상했던 걸까? 를 수십 번 눌러본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무너진 건 이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두려움이 그 순간에 폭발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이미 지나간 뒤의 그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마지막 대화는 우리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줄로 끝났죠. 당신은 그 한 줄을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를 처벌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가장 크게 들린 생각이야. 역시 나 때문이었구나 였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랑이 끝나면 이유를 남보다 먼저 자신에게 묻는 패턴, 너무 익숙하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뇌는 상실을 이해하려고 과거의 장면들을 증거처럼 끌어와 죄인 하나를 세우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나는 예민했나, 집착했나만 되뇌이게 되죠. 이제 되감아 봅시다. 이별 통보 한마디는 결코 갑자기 떨어진 천둥이 아니었어요. 몇 주, 몇 달 전부터 대화가 짧아지고 감정이 설명 대신 침묵으로 대체되고 당신은 늘 맞춰주느라 지친 순간들이 이미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보내던 신호를 너무 오래 혼자서만 품고 있었을 뿐. 배경과 맥락. 헤어진 뒤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건지 상대가 나를 괜찮게 대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계속 곱씹게 되는 순간이 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상대의 마지막 말투 하나, 마지막 답장 간격, 마지막 만남의 분위기까지 반복해서 재생하다 보면 마음은 내가 뭐가 문제였지? 부터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건 아닐까? 까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시작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의심은 이상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애틋한 애착이 아직 남아있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부터 천천히 볼게요. 에피소드 1은 2023년 봄, 서울 해화동 폴리안트럴이라는 작은 북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연, D19은 광고대행사에, 준호, 31는 프로그래머였고 서로 SNS로 일 이야기를 하다가 2023년 4월 18일 같은 서울 UX 크리에이터 미덥에서 처음 대면했죠. 한 해 반 동안 거의 매일 통화했고 2024년 1월 말엔 처음으로 부산에서 3박 4일로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준호가 충무로 쪽 게임 스튜디오로 이직이 확정되면서 새 근무지는 경기 안성으로 바뀌었고 만남은 월 1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3일 소연이 우린 대화가 너무 얕아졌어 라고 말했을 때 준호는 지금은 바쁘니까 좀만 이해해 달라고 했고 2025년 4월 12일 밤 11시 40분 마지막 통화가 끊긴 날 이후로 답장은 하루 간격에서 이틀, 사흘, 일주일로 늘어났어요. 6월 20일 소연이 단톡방에서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의 말은 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일과 체면, 현실적인 피로가 이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수면 욕구가 다른 속도로 자란 두 사람의 리듬이 엇갈렸을 가능성이 커요. 준호는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문제없는 유지를 택했고 소연은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며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 있어요. 이때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대화 루틴이 무너져 안정감을 잃어버린 지점이 핵심입니다.
에피소드 2는 조금 다르게 보죠. 2024년 9월 경기도 용인에서 만난 민재 34는 대구의 의료기기 스타트업 대표였고 채연 30은 제주에서 전업주부였던 뒤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던 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2024년 11월 2일 강남의 교회 모임 후 첫 만남을 가졌고 2025년 2월부터는 같은 집에 들어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 2025년 7월 14일 첫 아이가 태어난 형님 집안일과 유학 준비 때문에 매일 새벽에 늦게까지 공부하던 시기부터 채연의 감정 표현은 혼자 버티는 말로 바뀌었고 민재는 교세는 집안 걱정 때문에 피곤하다며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2025년 10월 9일엔 채연이 병원 진료 일정이 겹치며 약속을 취소했을 때 민재가 바로 그날 밤 SNS에 요즘 관계가 무겁다는 상태 메시지를 올린 게 화점이 됐습니다. 2026년 2월 2일 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2월 8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혼 절차를 밟기 전 마지막 통화를 나눴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도 서로의 다리가 닫히는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멀어져요. 특히 2025에서 2026년처럼 생활 스트레스가 실제로 거세지는 시기에는 자신의 불안이 상대의 감정으로 번져버리기보다 문제를 잠시 봉합하는 선택을 택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 후 내가 이상한 건가를 묻는 목소리는 사실은 아주 정당한 자기보호의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관계는 늘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타이밍, 거리, 대화의 질, 스트레스 반응이 겹치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어떤 신호를 오래 못 참고 언제는 분명히 말해야 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그때부터 회고는 상처를 재생하는 반복이 아니라 내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공부가 됩니다. 반전과 전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헤어짐 뒤에 멈추지 않는 질문은 내가 뭐가 문제였던 걸까? 가 아니라 마음이 사랑을 붙잡으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락이 없는데도 알림이 울릴까 봐 손끝이 먼저 반응하고 상대가 본 적 있는 사진첩을 열심히 훑고 마지막 대화의 구두점을 다시 3번씩 읽고 있을 때요. 내가 이상한가? 하는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긴장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지우는 헤어진 뒤 첫 주, 하루에도 20번은 상대의 프로필 상태를 확인했어요. 안 읽은 메시지가 올라갈까 싶어 카톡방을 내려앉은 뒤에도 계속 켰다가 닫고 잠들기 전엔 상대가 마지막으로 올린 글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기모지 하나가 뭔 뜻이더라. 한마디만 더 물었더라면 달라졌을까? 라고 계속 되감기? 당신도 이 장면 낯설지 않죠? 사실 이건 상대를 분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뇌가 버텨내는 장치예요. 관계의 상실은 뇌에선 쥐험 신호로 기록되고 확인 행위는 불안을 잠시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사흘 뒤, 그는 나중에 마트에서 만나 가자던 약속을 취소했어요. 지우는 즉시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 목록을 쥐고 떠올리며 내가 너무 집요했나, 너무 답답했나, 그래서 도망갔나를 결론처럼 세워버립니다. 그러고는 그가 늘 마시던 라떼에서 같은 시트러스 향이 느껴지는 카페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반복되면 현실보다 상상이 더 선명해져요. 긴장은 더 조여오고 머리는 이상한 건 분명 내 행동이다라고 단정하려 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한 주일 뒤 공동 친구에게서 전해진 메시지 한 줄. 그가 요즘 치료를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또 상처받을 거라고 두려워한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받은 그의 괜찮다는 말은 미안함이 아니라 울고 난 뒤 남은 숨이었고 당신을 비난하려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처음엔 더 혼란스러워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탓해온 건 긴장은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건 많은 사람의 첫 반응이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멀어졌나라는 건데 이때 뒤돌아보면 둘 다 나와 그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서로의 회복 방식이 맞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자주 떠오르고 그만두고 싶어도 떠나는 데가 없는 마음.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상대의 변화 하나하나를 증거로 보며 스스로를 재심사하던 건 실패의 증명이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지막 방어였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할 문장 하나만 가져가세요. 나는 이상해서 의심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연결을 잃은 충격을 처리하느라 그렇게 반응했다. 이 말은 당신의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무너질 만큼 깊이 사랑했기에 이제는 스스로를 천천히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은 남을 증명하는 데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처가 내게 가르쳐준 내 마음의 언어를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사실은 헤어짐이 아니라 사라지는 나를 붙잡으려던 마음이 폭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헤어진 뒤에 들었던 그 이상한 감각.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관계가 끝난 뒤 상대의 마지막 한마디를 100번, 1000번 되묻는 것처럼 곱씹게 되는 순간. 이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전장치를 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주 놓치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상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떠나보내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어로 끝낼 수 있지만 관계 심리에서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시작돼요. 가장 강한 장면은 늘 하나예요. 연락이 줄어들던 시점부터 상대는 점점 신호를 줄였고 나는 더 크게 움켜쥐었죠. 답이 없으면 안 될 일이야. 읽었으면 말해.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서로를 밀어내요. 내가 집요해질수록 상대는 멀어지고 상대가 멀어질수록 내가 더 집요해지는 악순환. 겉으로 본다면 누가 과했는지 쉽게 판단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같은 방어 패턴을 쓰고 있었어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냐고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잘못도 상대의 성격 탓도 아니었고 너희 둘의 재정 표현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은 공감과 안부의 빈도를 사랑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은 침묵과 거리두기를 신뢰로 느낀다. 한 사람은 불안을 줄이려고 붙잡고 다른 사람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해서 물러섰다. 이때 누가 더 노력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느끼는지가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할 건 관계가 깨진 이유가 너무 깊은 사랑이 아니라 너무 다른 방식의 안정 추구였다는 점입니다.
내가 확실한 사랑을 보내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상대가 보여준 조용한 거리두기가 너에게는 버림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헤어진 뒤의 자기의심은 증거의 결여가 아니라 미완성된 애착의 통증이에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었나? 가 아니라 나는 그 관계를 내 방식으로 안전하게 만들려다 실패했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같은 언어가 없었나? 로 질문이 바뀌면 상처는 조금씩 추락의 무게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클라이맥스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사라져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맞지 않아 마음이 피로한 채로 끝난 것. 그러니 오늘 밤 자책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상했던 게 아니라 너의 방식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때 최선을 다해 버텼기 때문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이미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무리. 이별 후 내가 이상했던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마음, 전혀 이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안전했던 기억을 붙잡으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건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맞았던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 걸까 하고 밤마다 고민했던 적.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답을 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신은 잘못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단계에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누군가를 잃고도 내가 충분했을까로 돌아가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건 당신이 성숙하게 대인관계를 마주해본 사람들의 흔적이기도 해요.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남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의 회고가 여러분의 지금을 지키는 힘이 되었길 바라요. 다음 편은 심야 심리상담 샵 7회에서 헤어진 뒤에도 상대의 SNS를 계속 보는 습관, 왜 멈추기 어려운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댓글로 헤어진 뒤에도 마음이 자꾸 멈추지 않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같은 구체적 질문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